네, 이어서 그럼 이제 과실 손해 보장 품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과전 종합, 그다음 수학 개시후, 그다음에 과실 손해를 가장 싫어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신다. 근데 지금까지 수학 양에 대한 것들을 접근했다고 하면 과실 손해 말 그대로 과실에 피해가 입었어요. 한 과실에 1m에 달려있는 개수가 줄었거나 아니면 결과 모지가 죽었거나 아니면 또 뭐였죠? 결과지가 죽었거나 또 아니면 어떤 피해 과실에 뭐 30% 피해,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라고 직접적으로 피해로서 저 조사하는 게 이 과실손해조사에 대한 조사 방법들이었습니다.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모든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할 텐데 역시나 사고 접수 농지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조사가 필요한 농지에서 할 거고요.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떠한 과중 조사나 아니면 착과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적절한 시기, 즉 과중은 가장 무거울 때, 그 다음에 착과피해 같은 경우는 착과피해가 확인되는 시점, 즉 거의 다 이제 수학 시기에 하셔야 된다는 거.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조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네 가지 품목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또 역시나 표본조사예요. 그래서 나조 표표로 할 거예요. 나조 표표로. 그래서 표본을 선정할 거고 거기에다가 과실손해조사라는 게 이제 OD 감귤. 그 다음에 과실손해조사를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으로 두 개로 구분하는 거는 복분자와 이제 무화과 품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상의 주계약은 과실손해고 동상의 과실손해조사로 특약으로서 가입하는 게 이제 감귤 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조사라는 게 과수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복분자에만 해당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조사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접수 시에, 근데 여긴 조금 더 이제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그 이유는 경작불능은 65%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되니까 사고가 나는데 피해가 얼마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농지에 될 거고요. 또 전조사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어떠한 이제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서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서 이런 조사 대상이 될 거고요. 조사 시기는 당연히 사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사고 접수 직후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었으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에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조사 방법들은 보상하는 재 여부를 본조사에 심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조 표표로 갔었는데 이 경작불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그 다음에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경작불능을 신청한 경우 취급 사유랑 조사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험 기간 내인지 확인할 거고 두 번째 보상하는 재해로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려면 저희가 실제 경작 면적 대비 피해 면적이 65% 이상이 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취급 사유와 똑같이 암기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고 6번은 혹시 이 4번과 5번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그래서 4번과 5번에 해당되는 게 원래 65% 이상이어야 되는데 65% 미만이면 경작불능 대상이 아니니까 다음 단계 넘어갈 거고 65% 이상이었는데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또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니까 6번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확인 사항이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는 이런 경작불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국 후조사로서 산지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 중간에 산지폐기 하지 않고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유통을 시켰다. 그렇게 되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고 경작불능 대상이 되어서 어떤 경작불능금을 신청한 농지가 산지 폐기가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나무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감귤 부분과 무화과 파트가 있어요. 복분자나 오디는 감귤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그냥 포복자처럼 똑같고 그다음에 감귤은 참다래와 똑같다. 그것들의 차이는 수확 완료 전, 수확 완료 후 그것만 있고 없고 차이예요. 무화과는 10월 30일 보험의 종기가 10월 31일까지가
과실이고 그다음에 11월 30일까지가 과수기 때문에 나무이기 때문에 이때 조사하면 되는 게 무화과에 대한 고사나무 조사예요. 근데 감귤은 이듬해 2월 말일까지가 과실과 나무가 같이 끝나요. 그래서 따로 이 뒤에 따로 고사나무 조사만 따로 별도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 완료 전, 수확 완료 후라는 문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OD 부분도 보면 OD 부분은 이걸 한번 그려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OD 순서도 저희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또 매칭이 되세요. OD 그 다음에 감귤, 복분자, 무화과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여기가 수확이 개시되는 시점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OD는 여기까지만 보장을 받고 여기 뒤에는 이제 보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실 완료 시점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감귤은 이게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이때는 과실손해에 대한 부분만 보장받고 특약으로서 동상해에 대한 부분들만 보장받는 거. 그러니까 OD랑 감귤이 거의 유사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계약에 대한 부분만 따로 보장을 받고 동상해는 보장받고 싶으면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귤도. 복분자 같은 경우는 이때 종합위험, 특정위험, 무화과도 종합위험, 특정위험에 대한 이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감귤 같은 경우는 이걸 두 단계로 나눠서 수확전 사고와 그다음에 과실손해에 대한 것들을 합산을 한 피해율, 그다음에 동상해는 별도로 할 건데 이 동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앞쪽에 대한 부분들을 차감을 하고 역시나 남은 거 갖다가 한다 봐주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복분자 같은 경우도 이때 나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특정 위험 때 1에서 빼기 해당되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거야.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복분자는 특성이 이때 여기서 우선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대한 정보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이때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 넘어오는 정보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빼기 살아는 있었지만 수정이 불량돼서 환산 고사됐던 결과 모지수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원래 살아있는 것 전체에서 살아는 있었지만 그 살아있는 것들이 중에서 수정이 불량된 걸 저희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다가 곱하기 이제 남은 것들에 대한 이제 피해를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때 저희는 이제 어떤 조사가 있냐면 참다래랑 유자처럼 착과량에 대해서 조사할 거고, 착과량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최초 수확 품종에 대한 수확기 직전에 착과수 조사를 할 거고, 착과수에다가 과중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과중 조사는 하지 않고 이때 표준 과중을 쓸 거예요. 표준 과중. 그럼 전체에 대한 착과량이 나올 거고, 여기다가 착과 피해 구성률 1 빼기 착과 피해 구성률을 적용할 건데, 이 착과 피해 구성률은 참달의 유자처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평, 수, 미, 평이라는 계산 산식으로 이때에 대한 피해율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에 대해서는 1 빼기 이때 종합에 나왔던 피해율이 있어요. 이때 피해율을 뺀 상태에서 또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암기를 네모는 다 암기했어요. 이쪽에서 남은 것들에 대한 정보들. 그래서 네모가 여기는 잔동 곱하기 1 빼기 미보상 비율, 여기는 잔 빼기 결에 이거 곱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잔 곱하기 결이었어요. 잔결. 여기서 미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앞쪽이나 이 앞쪽에 미보상에 대한 정보들이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번 들어갔던 거고, 여기는 미보상에 대한 비율들이 이 앞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앞쪽에 여기는 미보상 여기 들어가 있고, 복분자도 이 앞쪽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공식은 나중에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번 보실 거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잔은 수확기에 대한 잔존 비율, 여기는 잔여 수확량 비율, 여기도 잔여 수확량 비율, 그 다음에 여기는
결실률, 여기는 결과지 피해율,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복잡하긴 하네요. 네. 아무튼 한번 문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에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보면, 먼저 OD는 이런 수학계에는 보장을 받지 않고 수학이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즉 최초 수학 전까지에 대한 것들만 보장을 받아요. 이때 나조 표표, 똑같이 나조 표로 표본주를 선정해. 근데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착과수나 과중유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표본주 선정해서 그 표본주 안에 표본 가지를 선정합니다. 가지를 긴 결과물지 3개. 그러니까 저희가 적과전에서는 육아타박률 조사할 때 동서남북 4가지에다가 4가지에 대한 피해 육아랑 그다음에 정상 육아를 5개를 조사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표본 가지가 3개다. 그 3개 안에 달려있는 결실수랑 그냥 가지의 길이만 조사하는 거예요. 따로 그 결실수를 이 가지에 대한 길이와 결실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귤은 수학전과 그 다음에 과시손해를 합산을 해서 하나에 대한 과시손해 보험금을 산정할 겁니다. 이때 역시나 사고 발생 시에 사고 접수 즉시 이제 할 거고요. 역시나 나조 표로 해서 표본 조사를 실시할 건데, 이때는 나조 표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감귤은 다른 작물과 틀리게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암기했었죠. 5천, 만이었어요. 이때 4, 6, 8의 표본주가 4, 6, 8. 그래서 이게 제곱미터, 그러니까 즉 가입 면적 기준으로 해서 5,000제곱미터 미만, 10,000제곱미터 미만,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표본주가 4, 6, 8이었어. 4, 6, 8. 그냥 그래서 따로 나조 표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귤은. 그래서 가입 면적 기준으로 해서 대신 4, 6, 8이지만 최소 3주 이상 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저희는 낙과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만 피해를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본주가 선정이 되면 이 표본주에 대해서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정상이냐 아니면 100% 피해를 입었느냐 두 가지만 구분한다.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 50% 피해를 입었건 80% 피해 입은 이런 부분 피해를 입은 거는 다 정상으로 보는 거죠. 정상으로. 단 100%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보상하는 재료에서 떨어졌어요. 아직 미성숙과니까 이런 것들은 100%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감귤은 이제 처음으로 이런 의미가 나와요. 주품종에 대한 수확 시기에 한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이 과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걸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최초에 시작하는 거, 그동안 달려있던 것들을 조사할 필요는 없고 가장 많은 거, 지금 주품종에 대한 수확 시기랑 적과전 종합에 있는 대표 품종, 여기서 대표 품종은 적과후 착과수에 대해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대표 품종이잖아요. 그거랑 좀 구분해서 좀 봐주세요. 적과전 종합임에서는 대표 품종에 대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주품종에 대한 수확 시기, 그래서 모든 품종에 대한 하지 않고 이게 주품종 갖다가 역시나 나조 표표가 아니라 이제 표본주를 선정할 때 그냥 가입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입 면적. 그래서 면적 측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때 최소 2주 이상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표본주에다가 주지가 이제 메인이 된 주지가 될 거고, 거기에 하나 정도 나온 게 이제 아주지, 버금가지가 되는데 1개에서 3개를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하지만 말 그대로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역시 하나에서 3개를 수확을 해서 정상과 피해 과실로 구분한다. 그래서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게 정상, 그 다음에 피해가 난 것들 따로 모아서 그때 등급 내와 등급 외로 구분할 때는 크기에 따라서 49부터 이 70mm 안에 들어가면 등급 내, 49에서 70 이외의 경우에는 등급 외로 구분한다. 이때 3, 5, 8 장으로 피해에 대한 것들을 적용할 거고요. 등급 외, 즉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것은 인정 비율을 무조건 50%에다가 적용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시손해보험금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시손해보험금은 역시나 나조 표포가 의미 없이 가입면적 기준으로 해서 최소 2주 이상. 이때 이 가지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처음에 조사할 거는 저희가 어차피 가지에 딴 것들도 보일 거고 따지 않은 것도 있을 거니까
어떤 차에 대한 조사하는 것처럼 먼저 딴 것들에 대한 과실의 개수를 센다. 이미 딴 것들에 대한 과실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피해 과실수를 산정한다. 이때 저희는 이제 동서남북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선은 수학전 사고 때는 달려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한 나무에 달려있는 걸 다 조사를 했었고, 두 번째는 한 개에서 세 개 가지에서 수학을 했었고, 세 번째는 네 가지에서 수학합니다. 네 가지에서. 이때는 이미 수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정상, 80, 100% 구분한다. 이 정도만 볼게요. 그 다음에 복분자와 무화과 인데 먼저 복분자부터 보겠습니다. 복분자. 복분자는 역시나 아까 수학 개시 시점까지 전까지를 종합위험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거고, 수학을 개시한 이후에는 특정 위험에 대한 부분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이때 다른 작물과 또 틀리게 복분자도 이런 제식 면적을 갖다 조사해야 돼요. 이런 제식 면적을 조사하는 품목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나왔네요. 아까 참다래, 그 다음에 이런 복분자. 참다래는 제식 간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제식 면적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복분자인 경우에도 저희가 결과 모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과수원에 이제 식재되어 있는 결과 모지가 이러한 고정을 해주는 이런 틀, 이런 것들에 대한 모양들이 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분자인 경우에도 어떤 과수원은 이 한 폭에 대한 간격이 뭐 2제곱미터인데 어떤 과수원은 뭐 4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어떤 과수원은 뭐 5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입을 할 때 이런 제식 면적, 즉 주간 길이와 일항 폭을 가입할 때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감귤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가입 면적이 아닌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포기수를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본 구간으로 선정을 할 건데, 이제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복분자는 말 그대로 이러한 고사된 결과 모지 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 평년 결과 모지 수가 보통 한 6개에서 한 8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표성 있게 조사할 수가 없어서 표본이 생기면 양 전후 두 포기씩을 더해서 이렇게 해서 5포기를 조사해서 5포기 중에서 살아있는 게 만약에 20개더라 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평균값을 5수 나누면 그러면 한 포기당 4개씩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우선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표본이었으니까 이 표본을 다시 가지고 이 표본에 달려 있었던 것들 중에서 죽은 거 살아있는 4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송이조사를 할 거예요. 송이조사. 이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6개 송이를 가져다가 6개 송이를 가지고서 이게 불피시오 불량인 송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을 위해서 피해 송이 전체 송이를 빼기 15%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게 수정 불량 환산 개수로서 불피 15. 이 15는 자연 수정 불량률.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비율들이에요. 이 달려있는 것들, 송이에 대한 것들. 지금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1개당에 송이가 몇 송이 있어요? 많이 달려있어요. 10송이, 20송이 이렇게 있어요. 네. 훨씬 많이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잘 떨어지기도 하고, 저희가 복분자에 대한 것도 한번, 그래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좀 이미지를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이네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많이 달려 있어야 돼. 이런 게 결과 모지. 가지가 안 보이네요. 맛있게 생겼네요. 저게 한 개가 한 송이. 네네, 여기에 뭐 한 대여섯 개씩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송이가 한 3개, 4개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여러 개 달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나무가 안 보이네, 나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 뭐 죽은 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주 수정이 불량된 것들 찾아야 돼, 각각. 그리고 딱 보기에도 좀 잘 떨어지게 생겼어야 돼. 이런 데 보면 죽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불량이라고 저희 판단을 하고, 여기서 뭐 정상인 거 몇 개, 피해가 난 거 몇 개, 한 것들을 저희가 대표적인 6송이 갖다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결과 모지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 결실을 할 수 있는 결과지들이 달려있잖아요. 과실 달려있는, 그런 식으로 조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살아있는 거, 죽은 가지에 달려있는 건 다 죽은 걸로 저희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도 분명히 피해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구체적으로 송이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한다. 그래서 결과 모지와 송이 조사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게 종합위험에 대한 방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특정 위험에서는 이제 6월 1일날부터 6월 20일까지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때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 이때는 이미 수확을 해서 빼야 돼요. 그러면 남은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잔여 수확량 비율이에요. 잔여 수확량 비율. 그래서 잔여 수확량 비율, 여기다가 이때 사고가 났으니까 이때 봤더니 원래는 이때 역시나 송이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송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만큼은 수확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특별 조사할 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수확이 가능한 열매수를 조사 한번 해보자. 어차피 실제로 수확이 가능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수확이 가능한 열매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수확 가능 열매수 나누기 전체 열매수가 되겠죠. 전체 열매수 하는 게 이걸 우리가 결실률이에요. 결실률. 그러면 잔여 수확량 비율에서 수확이 가능한 비율들을 빼주면 피해가 난 것만 남잖아요. 이게 수확 감소 환산 계수값이라고 해서, 수확이 감소한 환산 계수값이라고 해서 잔여 수확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뺀 게 수확 감소 환산 계수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환산 계수값, 이 환산 계수값 두 개를 구하는 게 이것들에 대한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역시나 처음에 표본 구간을 선정해서 전후 2포기씩 총 5포기를 조사하는 거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찾는 거고, 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안에서 저희가 표본 포기는 이렇게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3번이 표본 포기일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전후 2포기씩 하는 거니까 이 3번에 달려있는 3번 중에서도 살아있는 거 안에서 수정 불량인 송이를 조사하는 겁니다. 6송이 갖다가. 그래서 전체 열매수 세고 피해 열매수, 수정이 불량된 피해 열매수를 아까 그렇게 세서 그걸 갖다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위험에 대한 과실손해, 역시나 실제 경작 면적, 재식 면적을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잔여 수확량 비율을 확인한다고 했었을 때 이 기간에 대해서 이때 이렇게 6월 1일부터 6월 20일, 근데 만약에 이게 6월 10일이었다 그러면 9일간, 10일간은 이게 빠질 거잖아요. 그럼 남은 부분만 필요한 거니까 이 기준일자가 사고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잔여 수확량 비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일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가서 봤지만 조사자가 이 날짜를 조정이 가능하다. 즉 잔여 수확량 비율이 조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이거는 저희가 어떤 생물이다 보니까 과수원에 가서 봤더니 과수원에서는 이미 날씨가 너무 덥고 빨리 성숙해서 90%를 수확을 다 했어요 이미. 근데 이 조사값에 대입을 하게 되니까 뭐 한 40% 정도 수확을 한 걸로 만 조사값이 나온다.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면 이 값으로 쓰지 않고 90%를 쓰기 위해서 조사한 값을 저희는 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날짜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지의 상태나 수확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이 날짜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 포기, 역시나 똑같이 표본 포기를 선정하고, 이때는 이미 살아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 수확을 하고 있으니까 그 표본 포기에서 역시나 6송이를 구해서 그 6송이 중에서 수확이 가능한 열매수, 그 다음에 전체 열매수 뺀 게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결실률이 된 거를 이 수확기 잔존비에서 빼줄 겁니다. 이게 수확 감소 환산 계수값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먼저 한번 계산 산식을 한번 보고 다시 볼게요. 복잡하네요. 자, 먼저 복분자는 이렇게 고사 결과 모지수를 조사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 대비 고사 결과 모지수를 갖다가 조사할 건데, 이 고사 결과 모지수는 딱 나눠서 종합이험 때 고사된 거, 특정이험 때 고사된 거를 합산해서 전체 고사된 걸 찾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먼저 종합이험 때 고사가 된 거를 우리는 어떻게 암기한다겠죠? 그냥 평, 수, 미로 암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수학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이 불량돼서 고사된 걸로 된 부분들을 뺀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살아있는 거죠. 다시 윗부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이라고 하는 건,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랑 그 다음에 수정이 불량된 것들 한 비율이었잖아. 이거 곱하기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곱하게 되면 이 살아있는 게 고사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개수값이 없어지고, 그러면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는 거는 수정 불량, 여기 있네, 수정 불량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게 죽은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 중에서 피해 입은 게 이거예요. 이걸 빼주면 진짜 수학할 수 있는 것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수학량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평수 미 한 개 고사다. 그러면 여기서는 평이 있고 뒤에 또 미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고, 저희가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을 구할 때 이렇게 수정 불량된 걸 전체로 나눌 거고, 그다음에 자연 수정 불량률인 15%를 빼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그 앞쪽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이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나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학 감소로 환산 개수값을 곱하면, 이게 이름이 앞에 있는 수학 감소 환산은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고사가 돼버리는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값을 구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것들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개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결국 이름도 이 개수만 없애면 돼요.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값에 대해서 살아있는 정보를 곱하면 이게 수학 감소 환산 고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쪽에 아무런 조사값이 없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평년 결과모지수에다가 이것들을 곱하면 이게 고사된 결과모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된 걸 찾기 위해서 개수값을 지금 구한 겁니다. 이때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그 사고 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비율에다가 결실률, 아까 계속 결실률 말했잖아요. 이 결실률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 가능한 거를 총 열매수로 나눈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선 이런 개념만 우선 아시고 한번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복분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나올 확률이 많은지 여기저기에서 복분자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선 복분자는 이 경작불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한번 더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수학전 종합형 과실손해보장에 가입한 복분자 품목에 경작불능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한 손해로 식물체 피율이 65% 이상이었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했다. 산지 폐기도 했다. 자기부담비율이 20%였다. 보험 가입금액은 300만원이었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300만원 곱하기 일정한 비율은 100%에서 20% 뺀 나누기 40%네요. 그럼 이제 120만원이네. 120만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과실손해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경작불능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부분만 간단히 나올 수도 있고, 뭐 수정불량 환산 개수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걸 또 구하라고 할 수 모르는 거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으로 나왔네요.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데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복분자 품목에 대해서
5월 30일 이전에 자연재해를 입어 종합위험에 대한 과시손해조사를 했다. 아래 사항을 보고 종합위험에 대한 종합위험에 대한 과시손해조사를 실시했다. 아래 사항을 보고 고사 결과 모지수를 선정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 돼요. 평, 수, 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막 이때만 P가 있으면 여기다가 평으로 나누면 이게 P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특정 시험대에 대한 고사 정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저희는 그렇게는 암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학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 했죠? 살아있는 거 빼기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다시 한번 쓰면 살아있는 거에서 아까 개수값을 곱하면 이게 고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 개수값은 뭐였죠? 불PCO 불 빼기 15% 이게 기였습니다. 불PCO. 가입 포기수가 1750이었고 평년이 7개가 있었네요.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287개였는데 287개였는데 표본 구간수가 10개였다. 10개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것들은 한 포기씩 한 게 아니라 곱하기 5포기씩 했다 했어요.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이제 구했고, 그 다음에 불PCO 할 때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표본 포기의 전체 열매수가 987이네요. 전체가 987. 표본 포기에 415개씩 414개가 피해가 입었네요. 여기다가 자연수정 불량률 15% 빼주면 이것도 다 구했네요. 그럼 이제 끝났네요. 이걸 한번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기 누르는 거 좀 좋아해야 되는데 계산기 누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게 표본 구간이 287개였대요. 근데 그게 10구간이었대요. 근데 그게 한 구간당 5포기씩 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5.74개씩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피해 난 거 과실, 전체 과실, 여기다가 15% 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26.95%네요. 그러면 수정 불량 환산 고사된 거, 아까 수학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했죠? 살아있는 거에서 빼기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 불량된 것들 곱한 값을, 이게 수학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거 구했고 수정 불량까지 했으니까 각각 대입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 사실 5.74 77.35에 나왔죠. 아무튼 77.35는 안 나왔지만 5.74에다가 곱하기 26.95%를 하면 1.47인가요? 잠깐만요. 5.74 26.95 5.74 곱하기 0.2695는 그러면 1.5469, 그러니까 1.547 나오네. 1.547. 이거 사람마다 풀이 방법이 좀 틀려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풀이 해드린 대로 푸셔야 돼서 이건 답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어차피 여기서 반올림을 하라고 아마 문장에 주어졌을 거니까 저희는 살아있는 거 구하고 그 다음에 수정 불량 구한 다음에 구할 때는 살아있는 거에서 빼기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 불량 구한가, 결국은 이 값을 빼주면 우리가 수학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학량이 전체 5.74에서 1.55를 빼줘야 되는데, 이건 또 공식을 또 이렇게 해놨네요. 제가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풀이 과정들이 좀 달라서 저희는 다시 써본 평에서 수에 해당되는 거 살아있는 거 빼기 살아있었지만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 곱한 값에다가 미보상, 이제 이렇게 적용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평은 아까 7이었어. 7 빼기 가로가 이 살아있는 게 5.74 빼기, 그러면 다시 5.74 곱하기 26.95% 이런 값에다가 미보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미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 값을 뺀 값이 지금 구해야 되겠네요.
미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빼보면 C 5.74 빼기 5.74 곱하기 0.2695 네, 좀 잘못 넣었네요. 다시 5.74 빼기 5.74 곱하기 0.2695 네, 좀 제가 계산기 뭐 잘못 눌렀나봐요. 이제 같은 걸로 빼니까 아, 내용을 막 그러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5.74 빼기 가로가 없네요. 아까 전에 이게 1.55였죠. 1.55 한 값은 4.19네. 4.19 여기가 그럼 4.19가 되니까 이 미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7 빼기 4.19가 되겠네요. 7 빼기 4.19 아마 이제 이거하고 이거 한 값이 4.19일 거예요. 그리고 4.19가 그러네요. 7 빼기 5.74에서 1.5를 한 부분들 하면 이게 4.19가 될 거예요. 그러면 7 빼기 4.19 곱하기 미보상 비율 10%였나 보네요. 0.1을 하면 이런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과정을 다시 한번 써드리면 그냥 평수미라고 쓰시고 평수미라고 쓰고 수학에 해당되는 게 살아있는 것 찾고 살아있는 거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을 곱한 값 이렇게 해서 다시 미보상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수학량에 대한 부분이니까 평에서 수를 뺀 값에다 곱하기 미보상 비율 곱한 값이 이제 미보상 감소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내용들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화과. 아무튼 적과전 이런 과시손해가 좀 재미가 없나봐요. 좀 재밌는데 무화과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화과는 특징이 이 종합오염대에 대한 피해율 더하기 특정오염대에 대한 피해율을 합산해서 전체 피해율을 구한다. 그 복분자는 고사된 결과물질을 두 개를 합산했다고 하면 이거는 각각의 피해율을 합산하는 방식들이에요. 근데 최초의 무화과는 포복자처럼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까지 이전까지 한다. 아까 포복자 착과 수사할 때처럼 이것도 그렇게 합니다. 달려 있는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사하는 방법이 나조표표는 나조표표로 표본주 조사해서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착과수에 대한 것들을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착과수까지 센 게 1번이에요. 근데 여기는 과중이 없네요. 과중사가 없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과중을 줄 거예요. 그래서 표준 과중을 주면 전체 착과량이 나와요. 그럼 1번은 구했네요. 1번이 결국은.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게 착과피해만 한다 하겠습니다. 착과피해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2번 착과피해 구성률을 구한 값을 우리가 3번으로 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착과피해에 관련되는 게 품종별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100개 이상을 추출한다 라고 하는 게 어디였죠? 아까 참다래랑 유자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참다래 유자처럼 이렇게 착과피해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해율을 하나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의 특정 위험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받을 건데 역시나 이것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때 사고가 나면 이때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또 뺄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면 기준일자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잔여 수확량 비율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조사하는 게 결과지를 갖다 조사해요. 결과지를. 아까 전에 복분자는 뭘 조사했죠? 이때 수확이 가능한 열매수를 조사했고 이 무화과는 결과지를 조사하는 그래서 결과지가 고사됐냐 살아있냐 그거 갖다 판단할 거예요. 결과지 갖다가 그 이유는 이 무화과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이나 수확을 하다 보니까 3개월이나 수확을 하고 외피가 또 잘 보호가 되다 보니까 과실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가 봐요. 그래서 아예 자체가 이때는 조사를 지금 고사랑 정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사된 거랑 고사된 것들에 대한 반대 개념인 거.
죽지 않은 거 찾은 거예요. 고사 죽은 거, 죽지 않은 정상적인 거를 각각 조사한다. 역시나 또 기준 일자는 사고 일자를 가지고서 조사자가 수정이 가능하다. 내가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계산상으로는 40%가 수학을 할 수 있게 남아 있는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뭐 이미 90% 수학을 다 해버렸더라. 그러면 이거를 90% 수학한 걸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사고 일자는 조사자가 어떠한 농지 상태나 수학 정도에 따라서 다 변경이 다 가능한 겁니다. 복분자처럼. 미보상 고사 결과지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이제 무화과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역시나 무화과는 이제 가피자인데 피해율은 종합위험, 그러니까 즉 7월 30일 이전에 대한 피해율 더하기 특정 위험 8월 1일 이후부터 10월 30일까지에 대한 피해율을 합산해서 전체 피해율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종합위험 때 피해율은 평수미평이에요. 평수미평. 근데 이때 수확량은 저희가 똑같이 구하는 것처럼 실제 조사 미보상 타작물 있으면 구분해서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 그걸로 해서 산출하는 게 수확량입니다. 수확량.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에 대한 8월 1일 이후에 대한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까지 피해율이 있으면 이때는 1 빼기 이때의 피해율을 빼준 값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내가 뭐라 했죠? 잔결을 곱해준다 해서 잔결. 근데 수학전 사고 피해율 안에 아까 미보상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또 1 빼기 미보상 비율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미보상 비율, 여기서 미보상 비율 두 번 중복되다 보니까 그때 미보상 비율을 안 뺀 겁니다. 없는 겁니다. 아까 평수미 할 때는 복분자는 미보상에 대한 감소된 내용들을 이미 다 반영을 했으니까 뒤에 없는 거고 근데 감비율만 미보상 비율 뒤에 있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때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던 거예요. 사실 이게 여기서 보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조사할 때는 고사된 거라 정상인 걸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기준이 되는 거를 조사를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결과지 피해율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고사된 거랑 미고사를 구분해요. 고사되지 않은 거를. 그런데 이제 고사된 것들 중에서도 미보상 사유로 인한 고사는 빼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사는 보상하는 고사랑 미보상 고사가 합쳐진 거다. 결국 이 말은 보상하는 고사를 찾으라는 거고 이 말은 고사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평가사가 가서 조사해봤더니 이 결과지가 이건 죽었고 이건 안 죽었는데 달려있는 것들이 피해가 이미 입었어요. 계약자가 보기에 어떻게 이거 피해 입은 것도 보상 안 해주겠냐고 하면 당연히 고사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대략적으로 피해가 얼마만큼 났는지 이제 판단해서 이걸 곱해주는 겁니다. 이 착과 피해를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 방법들은 없어요. 이것도 이제 평가사의 재량으로 이 무조건 죽은 나무만 찾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에서도 그 나무에 달려있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라 그런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결과지에 대한 피해율이니까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피해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더 플러스해서 고사되지, 그러니까 결과지 피해율이니까 가지가 죽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올려야 되지만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도 혹시 그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용어가 그냥 뭐 미보상고사, 미고사, 고사, 보상고사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의 취지만 이렇게 보시고 문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각각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무화과에 대한 자녀 수확량 산전식이 과거에 이 9월 달에 대한 부분들이 5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9월 7일 날 사고가 났다라고 합니다. 7자를 대입하면 뭐 대략적인 숫자가 나오겠죠. 만약에 60%가 수학기 자녀 수확량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80%를 수확을 하고 남은 게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날짜를 변경해서 이 80%를 맞춰가는 거예요. 80%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남아있는 비율이 60%라고 조사값이 나왔어요. 9월 7일 조사해봤더니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조사하니까 33%밖에 안 남아있어. 그러면 9월 7일 날로 하지 말고
사고 일자를 10월 1일 날로 바꾸면 10월 1일 날로 바꾸면 아니 9월 30일 날이 되겠네요. 9월 30일로 바꾸면 67%를 쓰고 33%만 남은 거잖아요. 내가 조사한 날짜는 9월 7일이지만 이때 이 조사한 값은 60% 남은 걸 조사되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건 33%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하면 사고일자를 9월 7일이 아니라 9월 30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일자 바꿈으로써 조사한 값에 대한 비율들을 찾기 위한 조사값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하시고 근데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 5회 때는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이제 8회 보신 분들은 이제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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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주어지길 저도 소망하고요. 아무튼 이제 표준 수학 일수나 그런 것들도 점점 암기해야 풀 수 있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우선은 이것들은 지금 보면 8월 달이 31일까지 9월 달이 30일까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 3개월로 나눠서 33% 빼줬고 또 33% 빼주니까 67%하게 됐어요. 대략 이런 것들은 같이 암기할 수 있고 3등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6 곱하기 그래서 그냥 암기하는 게 나을 거야. 1.06 곱하기 30을 하면 약 31.8 그것도 안 맞네요. 아무튼 안 맞으니까 그냥 암기하시는 걸 하셔야 돼. 아무튼 이제 무화과는 한번 이 9월달을 준 걸로 나왔고 특히나 다른 품목에 비해서 저는 출제가 된다고 하면 무화과가 이걸 나왔으니까 암기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재출제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우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